어둠이 짙게 깔린 실리콘밸리 한밤중 세계 최고 인공지능 기업 엔비디아의 본사 임원진들은 잠 못 이루고 모니터만 노려보고 있었어.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꾼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을까봐 초조하게 흔들렸지.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월스트리트의 복잡한 숫자 더미나 주식 차트가 아니었어. 훨씬 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그래프, 바로 인재 유출과 핵심 부품 공급망에 대한 경고등이었지. 님들,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어. 뉴스 헤드라인에선 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같은 번지르르한 말만 떠들어대잖아? 인공지능 혁명이 마치 컴퓨터 속 코드 몇 줄로 완성되는 줄 착각하게 만든다고. 근데 말이야, 이 거대한 AI 제국의 진짜 심장은 따로 있었어. 그건 바로 당신 손안의 스마트폰, 당신의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 작은 반도체 칩이야. 그리고 이 칩을 설계하고 만들고 움직이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손에서 탄생하는 핵심 기술이 진짜 전쟁의 본질이야. 이게 월스트리트의 건물들은 이미 눈치채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개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잖아? 엔비디아 같은 공룡 기업들이 왜 갑자기 작은 나라, 그것도 한국으로 떼지어 몰려들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서울대 캠퍼스 강당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에게 열변을 토하는지, 그 진짜 속내를 햄토리가 싹 다 파헤쳐 왔으니까 지금부터 딱 10분만 집중해서 따라와봐. 이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 당신의 지갑을 지킬 수도, 아니면 거대한 돈의 흐름에 올라탈 수도 있을 거야. 자, 다들 AI가 소프트웨어 싸움이라고 생각했지? 인공지능 칩이 그저 그래픽카드 성능 좀 올려주는 제품이라고 말이야. 하지만 월가의 진짜 거물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엔비디아 부사장 브라이언 카탄자로가 서울대 강단에서 딱 한마디 던진 거 알아? 소프트웨어가 없는 칩은 그저 상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 칩은 더 이상 그냥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야. 인공지능 시대의 칩은 마치 도시를 지탱하는 전기, 수도, 도로 같은 인프라가 되어버린 거라고. 엔비디아는 이 거대한 AI 인프라를 전 세계에 깔아버리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쿠다와 네모트론 위에서 모든 인공지능이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무서운 야심이지. 그리고 이 야심을 실현할 최고급 식재료와 최고의 주방 도구를 찾아 그들이 향한 곳이 어디냐? 바로 한국이야. 지금 한국의 기술 생태계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 실리콘밸리의 헤드헌터들이 한국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에게 백지수표를 내밀며 스카우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잖아? 국내 2030 연구개발 인력의 무려 70%가 3년 안에 해외 이직을 고민하고 있대. 미국 기업들은 연봉 3억이 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HBM, 그러니까 고대 역폭 메모리 엔지니어들을 싹 다 빨아들이고 있다고. 마치 가뭄의 땅이 갈라지듯 한국의 핵심 인재들이 조용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 거대한 인재 공동화 현상이 바로 첫 번째 균열의 신호탄이었어. 엔비디아가 서울대를 찾아와 최첨단 AI 서버 엔비디아 DGX 스파크를 경품으로 내걸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모습은 단순한 강연이 아니었어. 월가의 보고서들은 이걸 두고 한국 인재를 엔비디아의 연구 자산으로 흡수하려는 정밀 타격 영입 전략이라고 표현했지.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두뇌들을 통째로 흡수하려는, 그야말로 경제전쟁의 한 단면을 우리 눈앞에서 보여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균열이자 파국의 전조는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었어. 엔비디아의 젠슨왕 최고 경영자가 드램팹을 마음껏 지어라, 우리가 다 사겠다라고 선언한 거 기억나? 이 말은 단순한 투자 선언이 아니었어. 인공지능 연산량의 한계가 앞으로는 칩 설계 능력이 아니라 이 메모리의 데이터 전송 속도에서 결정될 거라는 월가의 냉정한 판단을 세상에 공표한 거였지. HBM은 그냥 메모리가 아니야. 데이터가 오고 가는 고속도로의 폭을 결정하는 핵심 중에 핵심 부품이야. 현재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HBM사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는 이전 세대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적 도약을 요구해 데이터 전송 통로인 인터페이스 폭을 기존의 2배로 늘리고 데이터 대역 폭은 거의 3배 가까이 끌어올렸어. 이건 마치 좁은 시골길에서 20차선 고속도로로 한순간에 확장되는 것과 같아.
인공지능이 빨라지려면 이 고속도로가 무조건 넓고 빨라야 하는 거야. 근데 이 HBM사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 누가 엔비디아가 원하는 이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를 지을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단 두 곳.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밖에 없어. 엔비디아는 이 두 거물에게 올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고, 삼성과 SK는 HBM사라는 기술 패권을 놓고 사활을 건 전쟁을 시작한 거야. SK 하이닉스는 대만의 TSMC와 손잡고 원팀 동맹을 맺으며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물량 대부분을 선점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생산부터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는 턴키 전략으로 반격에 나섰어. 이건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야. HBM사를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미래 AI 제국의 패권이 결정되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생존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주가만 쳐다보고 열광할 때 월가의 냉철한 분석가들은 바로 이 HBM사 시장에서 터져나올 보이지 않는 균열과 파국의 전조를 감지하고 있었던 거야. 이 작은 메모리 칩 하나가 앞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 경제 지도를 통째로 바꿀 거라는 사실을 말이지. 여러분, 이처럼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인재의 이동, 그리고 핵심 기술을 둘러싼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 이 거대한 경제적 소용돌이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다음 편에서 더 깊이 파고들어 줄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사는 단순한 반도체 칩이 아니었어. 미래 인공지능 제국의 패권을 결정할 국가적인 생존 전쟁이라고 햄토리가 열변을 토했잖아? 근데 말이야, 이 전쟁의 승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월가의 진짜 거물들은 이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승자들을 찾아내고 있었거든. 자, 님들, 지금 전 세계가 오직 두 나라,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에만 매달려 이 중요한 HBM사를 공급받아야 하는 이 기이한 현상. 이게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월가의 분석가들은 벌써부터 블랙스완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어. 만약 한국에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공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이 멈춰버리는 끔찍한 시나리오잖아?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인텔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고 이 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어. 인텔은 과거 메모리 시장의 제왕이었고, 한때는 이 세상 모든 컴퓨터의 두뇌를 지배했던 공룡이었잖아? 지금은 엔비디아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지만 HBM 시장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도끼를 품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맹추격하고 있는 거야. 미국 정부도 뒤에서 인텔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연구비를 쏟아부으며 자국 내 HBM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고 해. 이건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핵심 기술의 탈한국화를 노리는 미국의 은밀한 움직임인 거지. 미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들의 손아귀에 이 핵심 동력을 쥐려하고 있어. 근데 이 HBM사 전쟁이 햄토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단순한 메모리 칩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 이건 마치 최고급 요리를 만들 때 재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방기구, 조미료, 심지어 식기 하나하나까지 전부 최고급이어야 하는 거랑 똑같거든. HBM은 여러 개의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그 칩들을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초고층 아파트 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 아파트를 짓는 기술, 즉 첨단 패키징 기술이 너무나 중요해진 거야. SK 하이닉스가 대만의 TSMC와 손잡은 것도 바로 이 패키징 기술 때문이었잖아. 그리고 이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접착제나 벽돌 역할을 하는 특수 소재 시장이 지금 조용히 들끓고 있어. 월가의 보고서들은 일본의 특정 소재 기업들이 HBM사 생산량 증대에 따라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또 이 복잡한 칩을 완벽하게 테스트하는 검사 장비 기업들도 갑자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지. 그러니까 HBM사는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야. 그 아래에는 수많은 부품과 장비, 소재 기업들이 얽히고 설켜 거대한 HBM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지. 월가의 냉철한 투자자들은 이미 이런 숨겨진 진주들을 찾아 조용히 주워 담고 있다고.
이들 기업의 주가는 엔비디아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우상향하고 있어. 하지만 이런 황금기를 맞이한 한국의 두 거인 삼성과 SK하이닉스도 마냥 웃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HBM사 개발은 단순히 기술력 싸움이 아니었거든. 엄청난 자본과 인력이 끝없이 투입되는 소모전이었던 거야. 마치 마라톤 경주에서 선두를 달리는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것처럼 HBM 선두주자들은 밤낮 없이 연구 개발에 매달려야 했어. 월가의 비관적인 보고서들은 승자의 저주라는 섬뜩한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지. 경쟁에서 이겨도 막대한 투자와 치열한 가격 경쟁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였어. 엔비디아 같은 구매자는 늘 가격 인하를 요구할 테고 결국 이 치킨 게임의 마지막 승자는 칩을 설계하는 엔비디아가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지.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 거대한 공급망의 최정점에 있는 엔비디아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마치 운명 같은 굴레에 갇힌 셈인 거야. 자, 님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HBM사를 둘러싼 이 전쟁이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한지 조금은 감이 오지? 단순히 한국 기업 두 곳의 싸움이 아니었어. 미국은 인텔을 앞세워 탈한국화를 노리고 일본은 첨단 소재와 장비로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지. 그리고 이 모든 판을 쥐락펴락하는 엔비디아의 그림자 아래에서 한국 기업들은 승자의 저주라는 거대한 위협과 싸우고 있었던 거야.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돈의 흐름을 읽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지키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다음 편에서는 이 복잡한 방정식의 마지막 퍼즐, 즉 이 전쟁의 최종 목적지와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황금 열쇠에 대해 햄토리가 더 깊이 파헤쳐 줄게. 기대해줘!